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시진핑의 홍콩 딜레마입니다. 홍콩 사태가 아주 굉장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저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둘 수 없는 노릇이지요.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러나라 이런 식이니까 시진핑으로서 물러나기 힘들죠. 그래서 홍콩 국경에다가 인민해방군을 아예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 진압훈련을 하고 그 영상을 홍콩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했는데도 홍콩 시민들이 물러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홍콩 시위의 표면적인 이유는 범죄자 인도법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범죄에 속하는 것들은 중국 본토에다가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둘러싼 것인데 그거를 철회하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더욱더 큰 동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중국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그 시위 구호가 있어요. 我不是中国人 발음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예요. 홍콩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중국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홍콩 사람들, 영어로는 홍콩어라고 하죠. 이 홍콩어들은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나는 홍콩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대학 공공문제연구소가 이 홍콩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여 년에 걸쳐서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홍콩인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 결과는 이 그래프입니다. 18세에서 29세. 즉 지금 이 홍콩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그 앞장서 있는 그 젊은 세대들, 그 사람들은 70%가 나는 중국인이 아니다. 나는 홍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홍콩인, 중간, 중국인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만은 거의 바닥에 0입니다. 0. 즉 홍콩의 29세 이하의 젊은이들 중에 자기가 중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70%는 나는 홍콩인이야. 나는 중국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한 20% 좀 넘고 이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여기로 이민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민이 아니고 사실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많죠. 문화혁명 때 모택동 시절에 중국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홍콩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홍콩에서 태어난 그 젊은 세대들은 나는 내가 왜 중국인이야? 시진핑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전체주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분명히 중국 영토고 너희들은 중국인이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그러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해방군까지 국경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언제든지 진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죠. 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압을 하자니 잃는 게 너무 크고 또 안 하자니 그거 역시 잃는 게 크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압을 했을 때 무엇을 잃고 진압을 안 했을 때 또 무엇을 잃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진압을 했을 때 잃게 되는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고 두 번째는 대만입니다. 경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민해방군이 그 시위군중들을 진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외국 자본들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도 사실 홍콩 은행들의 외화 자산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블룸버그가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콩 은행들의 외화 자산 보유 상황입니다. 이 빨간 걸로 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2019년 6월 이후부터 홍콩 은행들의 외화 자산들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여기다 대고 시진핑이 본격적으로 군대를 투입을 해서 홍콩을 진압을 했다.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니 중국이 홍콩을 대체하기 위해서 셴젠이라든가 상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외국 자본들, 외국 기업들이 왜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를 할까요? 중국에 직접 투자하면 되는 걸. 중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의 법과 제도와 법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판결이 될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왜? 모든 게 불투명하고 오리무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산당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홍콩은 어떠냐? 홍콩의 거의 모든 시스템, 특히 법률과 재판, 사법 시스템은 영국 거예요. 영국의 커먼로, 보통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분쟁 또는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이 사라지고 나면 중국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을 진압했을 경우에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외형적인 규모로 보면 중국 경제에서 홍콩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한때는 그게 27%까지도 갔었어요. 그런데 셴젠이라든가 상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 경제가 커지면서 홍콩 경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커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사법 시스템, 중국의 법률, 그것의 신뢰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홍콩을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그것. 그러니까 홍콩을 중국 본토처럼 똑같이 만들고 나면 외국 자본들은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이게 버블이 꺼진다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 홍콩에서 자본까지 빠져나가게 되면 중국은 아마도 그냥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또 문제는 대만 문제입니다. 등소평이 1980년대에 이런 선언을 하죠. 홍콩과 마카오와 타이완 이 세 나라, 이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흡수를 시키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일국 양제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일국 양제. One country, two system. 차이나라고 하는 one country지만 본토는 소셜리즘이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 홍콩, 마카오, 대만은 캐피탈리즘으로 간다. 그래서 홍콩도 자본주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깔아뭉개버리면 그 약속을 깨는 거잖아요. 시진핑이. 그러면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중국 못 믿겠죠. 지금 사실은 이 타이완에서는 민진당하고 국민당이 서로 이걸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국민당 같은 경우는 일국 양제 괜찮잖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타협을 하자. 그래서 일국 양제로 가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진당의 입장은 어떠냐? 아, 안 된다. 대만 독립해야 돼. 중국과 합칠 수 없어. 왜? 중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진핑이 홍콩을 진압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만 사람들이 절대 중국 안 되네. 일국 양제가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내년 1월 11일 날 총통선거가 치러집니다. 대만에서. 그때 민진당이 압승할 수 있죠. 대만 독립파. 이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도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을 함부로 진압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대만 문제에도 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문제와 대만 문제, 이게 시진핑으로 하여금 홍콩 진압을 주저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인인 것이죠. 하지만 이걸 진압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놔둔다. 놔두고 궁극적으로는 홍콩 사람들한테 시진핑이 굴복을 해버렸다. 그러고 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 문제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소수민족, 그중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죠. 여기 보면 위구르 자치국, 티베트 자치구, 또 몽골 자치구, 또 남쪽의 장족 자치구, 이런 데들요. 이거 다 야, 내가 왜 중국 사람이야? 나 중국 사람 아니야. 홍콩을 그냥 방치를 할 경우에 왜 홍콩은 저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러는 거야? 우리는 왜 자유를 안 주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소수민족 분리독립 움직임 때문에 홍콩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중국 내부의 문제도 또 있는 거죠. 천안문 사태 때 봤잖아요. 중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있는지를 천안문 사태 때 봤다고요. 근데 그거를 탱크로 밀어버린 것이죠. 근데 홍콩에서
공산당이 시진핑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흐지부지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생길 거예요. 나 말 좀 하자. 세계에 돌아다녀 보니까 중국 같은 나라가 없단 말이지. 왜 우리는 말을 못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홍콩을 두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홍콩을 군대로 진압할 수도 없어요. 정말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가져가는 이것이 이제 한계에 달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경제 발전을 계속 하려면 민주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전체주의로 가면서 경제 발전을 포기하든지 이런 한계에 부딪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거는 중국의 상황인데 우리나라 참 지금 한심합니다.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 양정철이라고 아시죠?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한일 갈등, 이 경제전쟁을 내년 총선 때 중요한 총선 전략으로 하자 이런 보고서 낸 사람이 있잖아요. 문 대통령이 아주 신복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에 가서 중국 공산당 당교라고 하는 게 당의 학교예요. 공산당원 길러내는 겁니다. 당 간부들. 그 공산당교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뭐 하려고? 공산당 길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공산당 길러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지금 거의 뭐 반미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 정말 각오하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홍콩 청년들처럼 시위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고. 제발 이 정권의 정체, 그 본질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진핑의 홍콩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청년들이 그거를 제대로 돌려놔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